2주의 영화는 헌트입니다. 이정재 감독, 이정재 배우 감독. 각본의 헌트. 뭐 제작도 어느 정도 다 그러니까요. 했겠죠. 줄거리 읽어드리면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 관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안기부 해외팀 박평우와 국내팀 김정우는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 독림 색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스파이를 통해 1급 기밀 사항이 유출되어 위기를 맞게 되자 날선 대립과 경쟁 속 해외팀과 국내팀은 상대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에 박차를 기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스파이로 지목이 될 위기의 상황, 서로를 향해 맹렬한 추적을 펼치던 박평호와 김종호는 감춰진 실체에 다가서게 되고 마침내 대한민국 1호 암살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 게 줄거리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 극장가 4개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약체라고 저는 분류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그때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네. 타짜의 추동훈, 네. 명량의 김한빈, 이현빈, 송강호, 전도연, 이병헌 나오는 이상선, 한재림 감독이고. 거기다 한재림, 관상의 한재림. 어. 근데 이정재 감독 약간 조금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정재 정우성 투톱이라는 거는 음. 당연히 화제의 매력이 있는데 이정재 감독이 데뷔작으로 나선다고? 여기서? 데뷔작이잖아.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선다고 했는데 음. 이게 웬걸? 내 눈엔 이게 1등이야. 까보니까 이게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그걸 좀 누가 이렇게 알았겠어. 잘 이렇게 될 뽑힐 줄. 줄. 그래서 호평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호평들도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어떠셨어요 혹시?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까? 네. 오늘은 호평사 안 해주시니까 호평 안 하시니까 까다로운데 네.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취향의 선택에 이르기 전에 네. 일단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잘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의 큰 특징은 네. 이제 흠잡을 부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기본을 굉장히 잘 지킨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을 잘 지킨.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기본은 지켰지만 그 이상의 것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네, 일단은 아무래도 감독이 배우이고 공인이다 보니까 일단 정치적인 요소 부분에 있어서도 네. 간 조절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간 조절을 잘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색 많이 뺐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 말이 좀 위험해서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뭐라고요? 뭐라고 그 요소의 농도를 잘 조절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도 네. 조절. 농도 네. 조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실 정치적인 소스가 많으면 좀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그렇죠. 이제 색이 또 너무 네, 강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데올로기적 그런 대사도 과하지 않게 잘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유치하지 않은 반전에 또 한 번의 반전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결정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반전이 이루어졌으면 암살의 느낌이 많이 났을 텐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이루어져서 저는 이제 마무리도 잘한 영화 같다고 생각 들어요. 마무리가 깔끔했다. 네. 실제로 동의하고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르 영화잖아요. 스파이 스릴러, 스파이 액션 무비에다가 우리나라 형국을 잘 이제 버무려야 되는 게 조합인데 보면은 이제 좀 안 맞는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제 그런 이질감 없이 완전 빠져들어서 봤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정재 배우님도 그렇고 정우성 배우님도 그렇고 슈트 입고 멋있게 나오는 역할을 꽤 많이 소화하셨거든요. 다른 영화에서 솔직히 질립니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질려요. 네. 뭐 멋있고 이제 잘 어울리는 건 아는데 이제 다른 영화가 겹쳐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워낙 몰입감 있고 되게 속도감 있고 관객을 좀 휘몰아치는 영화의 특성 때문에 되게 몰입해서 보면서 그런 다른 캐릭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기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그만큼 영화를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 또 당연히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당연히 배급사가 또 메가박스 중앙 플러스 M이다 보니까 네. 사실 범죄도시 2가 도박이었거든요. 도박이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회에 거리두기가 이제 막 끝난 시점에 큰 영화를 딱 혼자만 딱 넣었으니까. 그리고 감독도 이제 감독도 그거 전작에 있었던 데뷔작이에요. 조연출을 하셨던 분이 연출을 올라와서 한 거였으니까 마동석이라는 카드만 있었을 뿐이지 그냥. 근데 그걸 꺼냈는데 웬걸 1000만이 넘었네. 엄청 잘 됐지.
그래서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게 또 도박 아니야? 번트. 이 세 개 영화 대작 세 개 앞에 또 뒤에다가 이걸 붙인다고 했을 때 저는 도박이다. 감독의 네임밸류가 없잖아요. 네, 네임밸류가 없으니까. 두 영화 다. 그래서 이건 도박이다 했는데 이거 역시 요즘에는 메가박스가 대세인가봐. 이게 우연일지 아니면은 실력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흥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나이대는 잘 모르겠어요. 30대, 20대들은 좋아할 요소가 많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윗나이 때, 3, 40대. 왜냐하면 10대, 20대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배경.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지 이 인물 관계나 그 사람들의 선택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파이 액션의 장르물을 되게 잘 살렸다는 점에서는 약간 엄청난 이해 없이도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983년의 배경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특이했습니다. 왜 굳이 83년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많이 봐왔습니다. 뭐 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영화도 봤고, 그쵸. 1987처럼 87년에 뭔가 6월 민주항쟁을 다룬 것도 봤고, 결정적인 시기를 다뤘. 뭐 택시 운전사도 뭐 그중 하나일 거고. 근데 갑자기 83년을 꺼낸다고? 내 기억에는 83년에 뭔가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제가 뭐 영화를 찾아보고 뭐 시대를 찾아보니까 83년에 아웅산 수지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거에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이 받은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80년대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혼란이 많았던 전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군부 독재가 있었죠. 60년대, 70년대. 근데 8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이제 물론 신구부 세력이 있긴 했지만 투표가 있었던 세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또 열리면서 두 개의 큰 이제 또 그 운동과 괴리가 좀 있죠. 그렇죠. 괴리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혼잡했던 시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시작부터 이제 음악이 너무 웅장한 거예요. 너무 웅장하고 처음부터 그냥 총을 쏘는 거야. 저는 총 쏘고 액션을 부리는 거죠. 저는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앞에 10분을 못 놓쳤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워싱턴이 나오고 이제 총격전도 나오고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너 놓쳤거든. 워싱턴 못 봤어? 저는 어디서 봤냐면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그 유정이라는 인물 고윤정 배우가 맡은 그 인물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정재 배우가 이렇게 경찰서에서 빼주는 거? 거기서 처음 봤고 그래서 무슨 상황이지 했는데 원래 이게 보통은 10분 앞에 놓치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다면서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놓치면 원래 이렇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금방 이게 또 되더라고. 그만큼 좋다. 그만큼 좀 워낙 또 사이즈가 있는 영화다 보니까 가능했고 또 영화적으로 보면 세 개의 외국 도시가 나오죠. 워싱턴하고 동경하고 방콕. 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250억의 제작비가 나왔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이거 외국 가서 찍었나 보다.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외국 관계 없다고요? 그래요? 네, 이정재 감독께서는 실제로 일단 동경하고 방콕은 이제 또 국내에서 찍을 그런 예정이었고 워싱턴은 여의도에서 찍었대. 워싱턴은 여의도에서 찍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로케이션을 바탕으로 둬서 약간 액션 시퀀스를 좀 크게 만들 줄 알았는데 도쿄는 진짜 도쿄 같았는데. 전 도쿄부터 와서 코로나19로 이제 해외 나가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국내에서 이제 찍은 게 많았다. 거의 다 했다. 물론 그렇게 약간 말을 하시더라고요. 로케이션 촬영이나 그런 이제 미술 같은 게 영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이건 중요하지. 네,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걸 잘 살리는 좀 솔직히 스파이물이면 다 당연히 외국 한번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야지 무조건 나와야죠. 당연히 나가야지. 무조건 나가야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근데도 이렇게 국내에서 찍은 퀄리티 치고는 아주 고퀄리티를 본 것 같아서 그 각각의 로케이션마다 또 이제 총격전이나 액션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셨어요? 액션? 전 되게 잘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총격식으로 유명한 도심 총격신으로 유명한 영화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히트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것만큼 좀 견줄 정도로 저는 진짜 잘 찍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도쿄 도심에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은 좀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소총으로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이정재 씨가 뒤에 나와가지고 돌격 M16 들고 이렇게 쏘는 게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에 이제 좀 잘 찍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도쿄에서 또 하나 놀랄 지점이 또 하나 있죠. 와, 여기서 판타스틱 4가 나옵니다. 그쵸.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팀? 해외팀. 해외팀 동경지부죠. 인원들. 동경지부. 주지훈, 김남길, 조우진, 박성웅 이 4명의 배우가 다 요원으로 등장을 다 요원으로 등장을 해요. 보통은 이제 보통 영화 같으면 그냥 조금 엑스트라의 비중이었는데 다 카메오로 중견 배우들이 핫한 배우들이 다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러니까 이정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잘 살아온 거죠. 덕을 많이 쌓았다. 그런 거지. 되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처음에 저는 비상선언이 어벤져스인 줄 알았지. 그치 이게 비상선언은 밖에 내세웠잖아요. 네. 배우들을 중요한 배역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다 출연했어. 진짜 더 진짜 많은 어벤져스들은 여기 있더라고. 여기 있어. 그리고 빨리 임팩트 주고 빨리 퇴장해. 그게 너무나도 너무 강렬했던. 아니 김남길 배우는 어디 있나요? 김남길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게 원샷을 못 받아서 그렇지. 보고서 와 이거 설마 김남길이야라 그랬는데 맞더라고. 주지훈 씨도 설마 했어요. 그 정보가 없잖아.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앞에 그 이정재 배우가 서 있으면 뒤에 약간 블러 처리되면서 이렇게 이정재 배우만 앞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주지훈 배우가 서 있었던 거지. 그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거지. 저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씩 이제 보면은 영화에서 카메오 등장 자체를 되게 큰 컨텐츠로 가져가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쵸. 그런 영화들은 사실 되게 이제 그게 몰입도를 좀 깨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치고받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해외팀 요원들 뭐 주지훈 씨나 뭐 김남길 배우, 박성훈 배우 이런 배우들도 되게 잘 이제 금방 퇴장하고 저 사람 그 사람이나 하고 이목을 끄고 딱 퇴장을 하고 나중에 보면 황정민 배우도 그렇죠. 그 북한 조종기 이제 전투기를 타고 넘어오는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약간 좀 이거 되게 약간 좀 끼어팔이네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중요한 인물 그리고 딱 적절한 시기에 퇴장을 딱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그 리중자라는 인물은 그거 실제로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1983년에 실제로 있었던 전투기를 타고 넘어왔던 그 라면도 진짜 그 삼양라면. 진짜 그게 진짜 얘기예요? 삼양라면 관련.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실제 사건을 많이 또 녹여면서 잘 섞었던 것 같아요. 또 픽션까지도 잘 녹여가면서 그렇게 굉장히 저는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고요. 어쨌든 영화 자체는 그 안기부 해외팀 평호하고 국내팀 정도가 스파이 독립 색출에 있는 목적인데요. 이거는 뭐 솔직히 익숙합니다. 익숙한 주제. 두더지 캐는 거는 이미 다 봐왔지. 그쵸. 초반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복잡했다. 그러니까 워낙 나오는 인물도 많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중반부부터는 이제 솔직히 중반부까지만 해도 저는 안정적인 길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맛, 익숙한 맛을 가면서 서로를 캐는 과정이 그냥 그런 영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끝나겠다 싶었어요. 여기서 끝나도 감독 데뷔작으로는 평탄 쳤다. 평탄 쳤다 그랬는데 후반부에 펼쳐지는 반전으로 저는 그렇죠. 그게 되게 이 영화에서 되게 큰 요소였죠.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요소였던 것 같고요. 이정재 감독이 이제 상대 역으로 정우성 배우를 이제 같이 했었던 거는 그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정우성 배우만큼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영화에서 대적할 만한 그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정우성 배우 아니면 안 그려져요. 그리고 너무 잘 소화를 했고 전 그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존댓말을 했잖아요. 존댓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성이 맡은 정도 캐릭터가 후배잖아요. 그 직함은 차장인가 맞나요? 박 차장님, 김 차장님 차장으로 그렇고 같긴 한데 해외팀 이렇게 데뷔되는 건 맞는데 배경이 다르죠. 연차가 딸려가지고 군대에서 왔으니까. 군대에서 왔으니까 정도 캐릭터가 이제 평호 캐릭터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이게 점점 대립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반말 쓰고 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손을 잡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또
이 영화의 또 한 초중반부에 가장 또 인상 깊은 인물을 뽑으라면 유정일 것 같아요. 네, 고윤정 배우가 연기했던 유정이라는 역할인데 그 포장마차 씬이 있죠. 저는 그 포장마차 씬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평호가 나쁜 놈들이랑 이제 어울리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데 유정은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권력의 하수인. 그쵸, 권력의 하수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이 시대를 살아왔던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 모습이 있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여러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 왜냐면 정치색은 이미 다 뭐 영화 자체에서 많이 빠져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뭔가 요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뭔가 역사적인 지식이 조금은 깔려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생각할 것도 많다. 생각할 것도 훨씬 많겠다라고 느꼈던 게 이번 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런 이제 뭐 권력의 하수인, 그러니까 독재 정권 안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다뤘던 영화들이 생각나는 거는 이제 남산의 부장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질문거리를 그렇게 던져주는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이제 권력 싸움 안에서 뭔가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좀 더 인물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이제 외부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그런 권력의 하수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아니면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약간 좀 안 좋은 행동을 보고서도 어떻게 느끼는가 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별로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녹아져 있죠. 네, 그래서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선택도 되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박병호라는 캐릭터의 선택도 보면은 뭔가 이제 마지막까지 본인은 어차피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래 세대한테 좀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뭐 예. 티켓인가요? 티켓 그쵸. 티켓도 여권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할 만한 것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정이라는 인물이 평호의 딸은 아니지만 유사 가족이죠. 거의 유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평호가 가장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유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뭔가 많이 와닿은 것도 있고, 그래서 동경에서 그 벌어졌던 그 핵개발 사업의 책임자인 또 부인과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평호가 약간 좀 막 아련하게 봤듯이 뭔가 또 평호는 또 유정한테서 뭔가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게 들면서 또 이제 결말부에는 또 스포긴 하지만 또 반전이 또 나타나고 하는 점이 굉장히 또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또 재밌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왓챠피디아를 살펴보니까 네. 맨 위에 그 한 줄평이 적혀있던 게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네, 올려주셨잖아요, 카톡방에. 네, 이정재랑 정우성이랑 서로 빤스 벗기고 난리도 아니네. 근데 정말 저는 명확한 정확한 한 줄평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빤스를 벗기지 않는 게 이제 서로의 뒤를 캐고 조사를 해봐라라는 되게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남산 조직에 있어서 그런 은어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뒤 캐봐라가 빤스 벗겨봐라 그거죠. 빤스 벗겨 서로 빤스 좀 벗겨봐 이렇게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국장이. 근데 그쵸.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이 또 드러나고. 그걸 이제 몇몇 분들은 이거 비엘인가요? 그런 거. 이거 비엘인가요? 그러는 거야. 근데 뭐 진짜 좀 뜨겁죠. 그러니까. 뭐 몸도 부대끼고. 그럼. 멱살도 잡고 땀도 흘리고. 이거 로맨스 영화인가요? 라는 이제 댓글에 좀 빵 터져가지고. 근데 진짜 좀 그쵸. 실제로도 두 분이서 이제 그럼 청담동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고 영화 중반부에 이제 또 들어가 보면 결정적인 인물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 인물이 이제 바로 양부장 정만식 배우가 연기했던 도쿄 이제 망명 작전에서 중요한 정보를 들었는데 바로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끼어 있었던.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저격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저격을 당했죠. 더 뭔가 충격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인물은 이제 천보산이라는 또 인물을 캐내는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약점이 드러납니다. 평호에게 약점은 유정이라는 인물이었고 단 정도에게 있어서 약점은
저는 베드로 사냥이 가장 크지 않아? 최 사장이죠. 그 목성사의 최사장. 최 사장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영화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복잡해지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게 네. 점점 이제 확실하게 뭔가 두 인물에게 비중을 점점 더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줄거리적으로 깔끔하게 잘 이어졌다. 깔끔했다. 네. 저도 약간 질질 끄는 부분 없이 네. 다 뭔가 사실을 한쪽의 비밀을 캐는 걸 보여주고 한쪽의 비밀을 캐는 걸 보여주고 누가 범인일까?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우성 배우 맡았던 정도 캐릭터가 독림인 줄 알았다? 독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좀 이렇게 반전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 보면 이게 세력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대통령 1호 그러니까 대한민국 1호를 암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력들의 이해관계도 좀 재밌고 그래서 몰입을 했었던 근데 이해관계가 그렇게 이유가 없지 않아요. 다 이유가 다 합리적인 맞는 있지. 이유이기 때문에 그게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가능했던 거고 영화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박평호가 이제 독립으로 드러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지 않나요? 그래요? 저는 전혀 못했어요. 왜 못하셨나요? 저는 중간에 그 왜 있잖아요. 그 해외 팀이랑 국내 팀 그 데뷔해 보면은 이제 정도라는 국내 팀 이제 팀장에는 밑에 이제 허성태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가 있고 그 박평호 밑에는 방중영이나 아니면 전혜진 배우가 맡았죠. 근데 전혜진 배우가 좀 약간 그 영화에서 심상치 않아 보였나요? 톤이 좀 튀지 않았어요?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좀 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가벼운 영화 무게에 비해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눈을 지켜봤죠. 이게 내부에 어쨌든 적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1급 문서도 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인 줄 알고 있다가 뒤통수를 받았죠. 누군 줄 알았어요? 최현님은 독님이? 전 둘 다라고 생각해요. 둘이 같은 편이다? 다 예상했어요. 처음에 그냥 둘이 있겠다. 같은 그 부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니었던 거죠. 다른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독립이었던. 근데 솔직히 나는 예상했나요? 박평호 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괜히 또 포커싱 잘못 잡히면 줄거리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그냥 박평호여서 그냥 뻔하게 가서 안정적으로 엔딩만 해줘라. 그런 식으로 기대를 별로 안 했구나. 기대를 당연히 안 하고 들어왔죠.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박평호가 차라리 독립이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는 기대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맞아가지고 그래. 신유정님이 미리 너무 시사에서 너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얼만큼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까 해서 갔는데 충족시켜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영화 보면 그 약간 범죄와의 전쟁도 약간 좀 연상이 되지 않나요? 범죄와의 전쟁? 아닌가요? 뭐 하여튼 어떤 면에서요? 뭐 일단 그룹별로 나온 것도 많고 특히나 또 도시에서 싸우는 장면들 같은 거 보면 딱 그 등장할 때 범죄들 우르르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스트릿 싸움 특히 워싱턴 쪽에서 뭔가 좀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랬구나. 그래서 보면 뭐라 그러죠? 패스포트를 뭐라 그러지? 여권 영어권이야. 한국어 생각이 안 나. 한국어 생각이 안 나. 아니 쉬운 단어인데 되게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그 여권을 보면 그 단어에 최익현이라고 적혀 있어. 가상인물로. 진짜로? 가상이 최익현이라고. 그런 거 어떻게 봤대? 저는 약간 그런 거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조금 더 재밌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였고. 유니버스 충돌하는 건가? 유니버스 충돌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요즘 그런 게. 근데 시간대가 비슷해요. 그렇죠. 80년대여가지고. 이정재 배우는 저는 암살 때도 뿌락치였는데 여기서도 뿌락치네. 뿌락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뿌락치 캐릭터가 좀 다르죠. 암살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열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좀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좀 절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막으려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대의적인 느낌도 들고. 솔직히 전쟁에서 난 투머치라고 생각했어. 전쟁이 벌어졌다면 그거에 전에서 딱 잘 끝낸 거예요. 잘 끝낸 거. 사실 저는 이제 이 1호 사냥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계획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결말을 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 이제 현실 역사에서 이제 좀 가미를 한 거니까.
이제 좀 바꾼 거니까 그래도 결과적인 역사적인 사실 자체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망을 안 했으니까 암살 사건이 있었지만 기도가 있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은 하진 않았으니까 그거 결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가지고 저는 차라리 어차피 좀 픽션이 섞여 있으니까 1호가 암살이 되면서 죽을 줄 알았어요. 되면서 죽은. 근데 최고의 반전의 트리거였죠. 1호 사망으로 이대로만 이제 끝날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강 기자의 죽음으로 저는 영화가 다시 시작됐다. 강 기자의 죽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만석 배우가 연기했던 갑자기 북한말 기자인데 북한말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나도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평호가 사살을 하죠. 아니 그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그 부분에선 살짝 조금. 저는 거기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랬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자기의 정보가 이미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그냥 이미 정도가 말했잖아요. 조용히 넘어가면 딴 데 보내주겠다. 조용히 보내주겠다. 그럼 저는 그 말 믿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인가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끝까지 좀 의문이 남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정도는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쟁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정도는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정도는 사고 칠 줄을 이미 사고 칠 거라 예상을 했고 자기는 이 사고를 막으면 내가 이거 1인자가 되는 거니까. 정도는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평호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평호와 정도는 둘 다 뭘 할지를 알아요. 뭐가 할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야. 특히 정도는 이미 총쏠 준비가 끝난 상황이죠. 근데 평호가 만약에 그 사건을 막아봐, 그럼 평호는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걸 예측하고서 그러려고 저는 남한에서 어차피 북한에서도 지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서에 적혀 있었잖아요. 신세계네 그러면?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서로 배신 때리고 배신 때리고. 보였어요? 네?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한테 배신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근데 또 남한 쪽에서도 이미 얘가 뿌락치라는 걸 아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뿌락치가 허성태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로 가면서 확정이 나면서 자기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만 없으면 나는 그냥 신분 세탁해서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남한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도를 죽인 거다.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고 전쟁을 막은 거다. 약간 정도를 스탑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전쟁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에서 좀 의문이 있었던 게 그 정우성 씨가 이것도 스포긴 하지만 정우성 씨가 이제 그 암살 실패하고 죽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살고 싶었냐라고 물어보고 끝나잖아요. 저는 거기서 소름이 사실 돋았거든요. 대사가 진짜 좋다.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이정재는 그에 비해서 살고 싶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전쟁이 나면 자기도 죽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은 목숨 아닙니까? 계속 따라올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북한에서는 또 계속 따라올 거고 어차피 목숨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좀 더 권력을 차지해서 뭔가 올라가겠다라는 맞나요? 좀 더 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근데 그 뒤에 내용이 그거 아니었나요? 그 정우성 씨가 연기하셨던 그 인물은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런 행동을 벌였고 맞죠. 그 누구지? 이정재 이정재. 씨가 평호. 평호는 평호도 지킬 가족이 있긴 했. 가족 뭐 있는데 나오지 않죠. 없어요. 큰 없는 걸로 연관성이 봐요. 없어요. 그게 저는 더 대비가 저는 그 확실히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면이 가족이 없으니까 뭔가 좀 더 살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우성 씨는 죽으려고 자기의 했고. 뜻을 이루려고 하죠. 뜻을 이루려고 했고 이정재 씨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했다. 근데 또 마지막에 그게 전 좀 애매한 게 그 고윤정 씨가 어쨌거나 유사 가족이기 때문에 그쵸. 그 가족을 지키려고 저는 더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어느 미스터리야. 맞는 맞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서 뭔가 좀 더 인물 배경이 좀 더 많이 잡힌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약간 신세계가 오버랩되긴 하네. 그렇죠. 저 이정재가 신세계에서 그치. 맞아. 정확해요. 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경찰에 뿌락치였는데 경찰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조직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1위가 되는 거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네. 근데 또 마지막에 나는 솔직히 그 김종도가 이제 계속 박병호 부를 때 이거 좀 심박기가 좀 그래요?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전혀 못 느꼈어요. 아 그래 저는 약간 근데 같이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심박기가. 난 약간 좀 심박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어. 장면이 들어가야 됐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영화상. 길지가 않잖아요. 네. 길지가 않아 나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보셨군요. 약간 조금 심박기가 없지 않아 조금은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장면은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감정을 호소하는 장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정말 필요해서 넣은 거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제 너를 울리기 위해서 넣었어라는 캐릭터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도 뭔가 이제 앞에서 엄청 관객을 이제 펀치를 계속 날리는 상황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제가 뭐 이 감정을 뭔가 이입할 상황조차 그런 리듬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빨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심파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죠. 뭐 사람마다 느끼는 다르니까. 건 다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트의 명장면이 있다면 뭔가요? 진짜 많은데. 저는 먼저 말하면 그 방콕 장면에서 그 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가 이렇게 둘이 딱 이렇게 보이면서 그 다음 이정재 배우가 그 다음엔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맹렬하게 마주보면서 그거에 정말 재밌죠. 아이러니한 관계 속에서 그 대립하는 게 되게 그 장면이 저는 최고였다. 저는 그 많은데 그 특히 좀 눈이 갔던 거는 세탁소에서 북한 그 전투원이랑 그러니까 남한 난파공작원이랑 그 전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진짜 좀 잘 찍었더라고요. 세탁소를 터트릴 줄이야. 그러니까 진짜 액션 장면을 진짜 잘 찍었고 그 내려앉거든요. 정우성 씨가 이제 2층에 있었는데 밑에 폭탄이 터져서 층 자체가 내려가가지고 그쵸. 그거 진짜 잘 찍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의 짬밥이 완전히 녹아든 영화예요. 괜히 액션 영화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잘 찍었더라고요. 너무 좋게 찍었고요. 있으셨나요? 저는 어떤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와이셔츠에 모스보 적어서 세탁소에서 네, 그것도 되게 인상 깊죠. 그런 작은 또 디테일을 이제 또 보셨군요. 저는 그 방콕 액션은 정말 한국 액션 첩보 역사에서는 인정. 거의 최고급이 아닌가. 전 다 그랬어요, 다. 모든 액션 장면이 다 훌륭했더라고요. 워싱턴, 동경, 뭐 방콕, 뭐 세탁소 이렇게 세탁소. 그 중에서도 저는 방콕에서의 그 액션은 특히 폭파에서 쟤를 맞았을 때 오메오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메오메 인정.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두 사람이 조금 비슷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 쟤를 똑같이 맞으면서 또 두 사람이 또 맞는 그 상황은 점점 더 닮아가면서 거의 외형의 모습이 이제 쟤로 같이 덮이면서 좀 그렇게도 또 연관이 지을 수도 있겠고. 왜냐면 이제 그 둘이 보면은 초반에는 슈트 색깔이 달라요. 이제 이정재 씨는 조금 밝은 톤의 베이지 톤의 갈색이나 그런 거를 입고 있고 정우성 씨는 아무래도 군인이어서 그런지 완전 이제 새까만 검정색의 양복 입고 있는데 이것도 흰색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에서 보면은 조직의 어떤 안에서 뭐 윗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는 똑같아요. 둘이 이제 의상이 똑같은데 근데 이제 따로 각자 행동을 할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는 웃긴 게 이제 그 장면이 있어요. 방콕 비행기 타러 갈 때 이제 양쪽 팀 해외 팀이랑 이제 국내 팀이 버스의 양 옆에 이제 딱 서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정재 씨는 베이지색 양복을 입고 있고 한쪽은 이게 그 정우성 씨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근데 가는 방향이 같잖아. 버스가 같이 타고 가잖아. 그런 것들이 연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쟤를 맞으면서 둘이 이게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건 좀. 또 이제 또 마지막 장면이 또 거의 뭐 군번줄을 또 주게 되는. 저는 그 봉투에 나는 돈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서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와 군번줄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물론 군번줄이 몇 번 인서트로 잡히긴 했어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저는 정도가 군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하려고 그냥 단순한 그런 샷이라고 봤는데 그런 인서트라고 봤는데 마지막에 저는 그 군번줄을 딱
주는 장면을 보고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진짜 뭔가 좀 크게 울컥할 만한 그것도 진짜. 그거고 진짜 남자라면 더 군인이라면은 그럴 것 어떻게 같아.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것 응.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하달된 명령을 그냥 잘 수행하고 지금 뭐 이제 국가 대통령이니까 원수가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 잘 모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군인이라면 어떤 그 이제 김정도 같은 그거를 이제 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을 겨누고 암살을 죽이려고 할 때 1호를 그때 이제 국민 정확히 대상 기억 안 나는데 국민과 뭐를 이제 뭐 찬탈한 죄로 너를 즉결 처형해 한다. 그 부분이 되게 좀 군인 신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군번줄을 아내한테 갖다 주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뿌린 떡밥을 그러니까 다 회수했어? 회수를 하는 맞아. 그런 감독이에요. 어쩌면 진짜 라이벌이자 동료로서 그렇게 다 해주는 장면을 보고 잘 넣었다. 그 장면 잘 넣었다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정재 정우성 배우의 저는 최고 필모그래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특히 정우성 배우한테는 좀 네. 최고의 필모그래피가 그쵸. 되지 않을까. 토킹에서도 슈트를 입고 나왔지만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훨씬 이번이 강렬했던 있었고.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정재 배우는 뭐 감독, 각본, 뭐 판권 구매까지 해서 거의 제작에도 어느 정도 조금 힘을 써 주셨으니까 주연까지 맡으면서 거의 헌트는 이정재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의 훌륭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있는데 좀 길어서 그냥 나중에. 그래요. 네, 뭐 다음 주에 해주셔도 좋고요. 평점하고 한 주평 시간 한 주. 들어가야죠. 네. 네, 저는 평점 8점 드립니다. 헤어질 결심도 솔직히 8점 줬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진짜 그 정도로 너무나도 극과 극의 색이 달았던 영화 투탑이라 생각하고 한 주평 80년대가 헌트였다면 20년대는 이정재인가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저는 7점이고요. 그리고 한국 배우 겸 감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는 말. 배우 겸 감독이 될 자 헌트를 이겨라. 관상 그런 건가요? 아니 관상 느낌인가? 아닌가? 글쎄요. 아니. 쏘리. 꼭 하시죠. 저는 평점 9점이고요. 엄청 높게 주셨군요. 한국 상업 영화가 바라봐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상업 영화 저는 이게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얼마 많았습니까? 뭐 남산의 부장들도 있고요. 1987도 있었고요. 뭐 화려한 휴가도 뭐 예를 들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당시 뭔가 80년대에 뭔가 복잡스러웠던 그런 항상 영화들을 보면 항상 뭔가 정치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뭔가 좀 줄거리 면에서 뭔가 조금 탐탁치 않은 그런 부분이 항상 뭔가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 헌트만큼은 조금 그런 것도 덜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잘 이제 취사 선택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이제 픽션이 많이 좀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잘 섞은 것 같고 또 이게 그 장르 자체가 되게 액션을 많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색채들이 좀 덜 보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연기, 액션, 각본 뭐 세 박자가 정말 두루 어울리면서 잘 만들었던 영화가 헌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영일이들 45회차 시간 헌트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각하시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게 항상 쾌차하시면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